전 애정보다는 공격을 더 많이 받으면서 커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린 시절에 관심받는 방식을 포용이나 공감 같은 애정 어린 표현보다는 핀잔이나 타박 같은 공격적인 표현으로 많이 받으면서 커왔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어린 시절 제가 좀 안 됐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대로 된 방식의 애정을 못 받고 컸던 게 오히려 잘된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린 시절 어쩌고 하는 건 꼴사나워 보일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핍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제 얘기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부턴 유튜브를 좀 더 편한 자세로 자주 올려보고 싶은 꼰대 선배입니다. 저의 성장기를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지지나 애정을 받으면서 컸다고 자신있게 말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컸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든다는 거죠.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특히 어린 시절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네 북 같은 취급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사하면서 전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고지식하고 눈치 없고 소심한 성격 탓에 새 환경에 잘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 다 어디서 왔겠어요? 물려받은 거겠죠? 그 시절 학교는 진짜 야생이었습니다. 담임에게 촌지라도 찔러줘야 아이 학교 생활이 좀 편해지던 시대였죠. 근데 맞벌이에 바쁘신 동시에 또 고지식하고 눈치도 없으셨던 부모님께서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치맛바람이 무섭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선량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격이었죠. 그 결과 담임에게 미움받으며 교실에서 집중 타겟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 만한 일들이 한 트럭이에요. 이미 쉽지 않았던 학교 생활에 담임에게까지 찍히니까 소심한 초등학생이 뭐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스럽게 교실 안에서 동네 북이 되는 거죠. 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집에서도 티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은 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멀쩡했던 애가 왜 이러냐 하고 화도 날만 하셨겠죠. 그렇게 학교에서 종일 시달리고 집에 오면 또 저녁엔 집에서 구박을 받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시절까지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웃긴 게 뭐냐면 그 지독했던 3학년 때 담임이 5학년 때 다시 담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겐 비극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식의 불행이 그쯤 됐으면 부모가 어떻게든 단판을 짓든 전학을 보내든 뭔가 결단을 내렸을 법도 한데 아쉽게도 부모님은 그래도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깨져가며 6학년쯤 되니까 뭐 그때는 머리도 커지고 악만 남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예 귓등으로 흘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멘탈이 강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또냐? 지긋지긋하네 이러면서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성격이 되었고 그렇게 성격이 굳어진 채 이후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뭐 다 옛날 얘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다.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은 아쉽게도 자녀 양육에 대해 아주 깊게 고민할 여유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 해주신 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학원도 다니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줬으면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다. 이 얘기가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시절 다들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도시에 올라와서 맨 땅에서 고생하면서 가정을 일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식에게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고 느끼셨을 테고 이 정도 해줬으면 잘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세대마다 겪은 환경 변화의 온도차가 너무나 컸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던 거였죠. 세대 간의 온도차, 이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죠. 단지 그 시기에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제가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예전엔 어린 시절 난 왜 그렇게 눈치가 없었을까? 아니면 대들 만한 강단조차도 없었을까? 하는 후회도 하고 그때 이사를 안 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누구든 날 그 상황에서 끄집어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도 했었어요. 어려서 정상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했던 건데 하지만 다들 아시죠? 결국 그건 피해의식일 뿐입니다. 이미 지난 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제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 되어 있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나도 가족도 누구든 공과 과가 있기에 굳이 두고 원망하며 살 건 없죠.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정도면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낫습니다. 끊어내야 한다고요. 근데 끊어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원망만 한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결국 본인만 손해예요. 중요한 건 지난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부정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은 해야 합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게 최선이었지. 내가 좀 모질랐지 뭐 하면서 제3자같이 자신의 과거를 덤덤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 그게 건강한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시 돼야 그 다음 성장에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G.O.D의 박준형 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거의 매일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요. 그랬더니 무서운 게 없어졌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짓밟히는 만큼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우리같이 잡초 같은 평범한 인생은 살면서 한 번쯤은 억가를 버텨본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유리 멘탈로 이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덕분에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장착했으니 오히려 좋아, 잘 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속에서는 또냐? 알겠어 하고 내 할 일 또 열심히 하면서 멘탈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 선배였습니다.